12월 21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강의가 있어서 데일리 리포트를 건너뛰었는데 어제 내용과 오늘 할 내용까지 합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결과물로 공개가 되는 점도표 닷플랫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내년도 금리 인하 3번 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과 겹치기도 했고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현재 뉴욕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3번의 근거가 바로 이 점도표인데요. 우리가 점도표를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연준의 긴축 정책의 정답처럼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과는 점도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점도표는 지난 9월 FOMC 이후에 공개된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내용 중 일부인 점도표입니다. 2023년도 기준금리에 대해서 FOMC에 참석한 19명의 의견을 여기에 모아둔 것인데요. 여기 19명 중에 12명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이 칸에다가 자신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칸이 어디냐면 5.5에서 5.75% 사이입니다. 즉 9월달 FOMC가 있었던 그 당시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5.5%였고 올해 말 기준금리를 5.75%, 즉 한 번의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19명 중에 12명이 여기다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일종의 통화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투표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점도표가 월가의 분석가들한테 크게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9월 FOMC 이후에 남은 FOMC가 11월과 12월 두 번이었는데 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추가 금리 인상을 한 번을 해야 5.75%가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냐? 11월과 12월 모두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점도표대로 금리 인상을 안 한 것이죠. 따라서 이 점도표는 그냥 FOMC 위원들의 경향성을 보는 것이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투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FOMC에서 점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도에 당연히 금리 동결을 했으니까 전원 19명 전원이 5.25에서 5.5% 사이 이 칸에다가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결론을 내놓고 점을 찍는 거니까. 이후 2024년과 25년, 26년 꾸준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본다. FOMC 위원들의 의사 표시를 우리가 점도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월가는 3번의 금리 인하를 무언가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6명의 FOMC 위원들이 이 칸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야말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 칸이 어디냐? 4.5에서 4.75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5.5%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 3번 해야 이 칸에 들어오는 것이죠. 즉,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야 이번 FOMC에서 6명의 FOMC 위원들이 표시한 4.75%의 금리에 닿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월가가 지레짐작을 한 것입니다. 앞서 점도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냥 단지 FOMC 참석하는 위원들의 견해와 경향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가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자, FOMC가 12월 13일 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이 있었던 그날 메인 타이틀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의 메인 타이틀에 보시면 3번의 금리 인하를 표명했다 라는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점도표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3번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명에 나타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을 했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정도의 느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월가는 이 점도표 상에
제일 많은 인원이 4.75%가 적정 수준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근거를 삼아서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위에 5명은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겁니다. 2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힌 것이죠. 그러면은 2024년도는 기준금리 5%가 적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한 명의 차이는 무엇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월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 명이라도 많은 쪽을 선택해서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리고 11월에 CPI 물가는 3.1%입니다. 역시 연준의 물가 목표와는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는 쉽게 2%에 닿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물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는 유조선을 비롯해서 모든 선박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년에 오펙 플러스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산이 실제 실행될 경우 이 오일 가격은 추가 상승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물가가 다음 달이면 내년이겠네요. 내년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즉 둔화 추세를 보인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최근 5일치 유가인데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연준은 갑자기 12월 달에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일까? 그것이 사실상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짐작컨대 연준은 시장의 연착륙을 가장 중심에 놓고 긴축을 조절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번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축률입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에 저축률이 급상승했다가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물론 사람들의 급여도 꾸준히 상승은 했습니다만, 임금도 상승했습니다만, 물가 상승에 적절히 대응은 했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를 어떤 식으로 메꿔왔느냐, 저축을 허무는 거죠. 혹은 기존에 저축하던 것을 줄이는 방법을 써서 오른 물가에 대응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녹색 선은 신용카드 연체율인데요. 이미 2021년도 3분기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요. 이때가 팬데믹 기간인데 이때 정부와 연준에서 시장에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유동성 공급을 했고, 이때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넘치니까요. 연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저축을 덜 하면서까지 오른 물가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신용의 힘에 기대는 부분도 있었다. 근데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임계점에 다다른다. 그러면 그때부터 침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연준은 아마 이 부분을 걱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Silent Depression, 조용한 침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실업률이 3.7%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한 침체를 10년간이나 겪어야 했던 미국 시장의 그 당시 실업률이 25%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침체의 무게가 천천히 무거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체는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용한 침체, 그것을 연준은 우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실제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그것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 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는 계획대로 인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물가 지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를 지속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시장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일 가격이 그렇고요. 미국의 뜨거운 소비도 그렇습니다.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시장 경제 데이터를 꾸준히 누적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점도표에서 내년도, 내후년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춰갈 것이라고 FOMC 위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지만 그것이 향후 통화 정책에 변치 않는 청사진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시장을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